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 미국 경제 정책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날 새벽에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계획안 발표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는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관련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나와 있으니까 수치를 통해서 한번 이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압축하면서 15가지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한번 맞춰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을 받겠습니다. 네, 우선 뉴욕타임스 주요 부분 위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오후 미국의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점검 제고하는 변형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A Transformational Plan인데 제가 어역을 하면서 변형의 계획을 소개했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It's not a plan that tinkers around the edges라고 관용구를 썼습니다. 어쨌든 2조 달러라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 세대 가운데 가장 야심찬 시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낙후된 도로, 다리, 철도, 유틸리티 시설 등을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던 트럼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인프라 투자로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규모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 인상안을 내놨는데 그 인상된 분의 15년 액수, 그 분량이요. 이번에 나가는 재정지출 8년 분량을 이제 완전히 상쇄할 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법인세 15년 분이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인의 고용 계획, 여기서 고용이라는 부분이 방점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 명명하에 2단계 어젠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자본주의 점검, 기후변화 해소 노력, 경제 생산성 제고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가족계획, 이제 수준내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총 이제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상 이상인데, 지금 발표된 건 첫 번째 단계 2조 달러 규모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일 내로 발표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약속했습니다. 그의 장기 경제 어젠다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 국가 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켜질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중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구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단계 계획들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이제 include raising the corporate tax rate to 28% from 21% and efforts to force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pay significantly more in tax to the United States on profits they earn and book overseas. 그냥 말 그대로 기업들을 규제를 강화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7%포인트 높인 28%로 높이고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을 이제 미국 내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강압적인 처사가 될 것인데요. 세금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에 등록한 채로 뭐 페이퍼 컴퍼니가 됐든 그렇게 하면서요. 미국에서 이제 조세 회피처로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이제 탈세를 하거나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혜택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규제 강화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해외에 등록한 채로 미국에서 수익을 내는 곳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은요, 그가 제시한 글로벌 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 변화로 앞으로 15년가량 기간 동안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00조 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두릴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야당인 공화당과 경제부문 관계자, 공화당의 의원들과 그리고 경제부문 관계자들은요, 이러한 세금 부분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양당 간의 협상이 초반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하고 나서 거대 여당 되고 나서요. 아무래도 단독 입법하면서 이제 여당의 횡포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양상이 바이든 정부 초반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이 법제화되면요, 이것은 뭐 야심찬이라고 했는데 연방정부 재정 지출의 신기원을 여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y would mark a new era of ambitious federal spending to address long-stand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네, 그것 충분히 일리가 가는 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은요, 두 개의 어젠다로 안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대중교통망, 전기차량 충전 시스템 등의 인프라 시설 투자, 그리고 송수관, 전력망, 제양군인 병원 등의 시설 재고, 그리고 연방정부의 R&D 지출 확대. 이것은 중국이 너무 혁신 기술에서 치고 올라오니까요, R&D 부분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건강 관리 등에도 힘쓴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자유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인프라 제고, 그러니까 human infrastructure인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의미는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빈곤층 지원, 노동자 유급 휴가, 아동 돌봄 비용 감소, 여성 근로 조건 개선 등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두 단계는 총 4조 달러, 이번에 2조 달러, 그리고 두 번째 수주일 내로 발표될 이 인간 인프라 재고 부분이 2조 달러, 그래 총 4조 달러 수준까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주목할 것은 두 번째에는 the second phase of the proposals is expected to include tax increases on high earning individuals. 그러니까 고소득층인데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욕타임스 소식이었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조금 더 수치를 디테일하게 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빠르게 보겠습니다. 공화당 의원과 주요 비즈니스 그룹들은 이미 이 계획에 반대했다. 뉴욕타임스와 비슷하게 어조를 나타냈고요. 특히 증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조 바이든 정부의 반대 각을 세웠습니다. 인프라 기반 투자에 6,500억 달러, 실질적으로는 6,890억 달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 인프라 시설 6,210달러,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고요. 그리고 R&D 노동자 처우 개선,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 5,800억 달러,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그리고 Caretaking Economy, 돌봄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것은 4,000억 달러가 됩니다. 엄밀히 보면요, 2조 달러라고 했는데 2조 2,510억 달러, 거기에다가 390억 달러가 더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한된 것은요, proposed 된 것, 제한된 것은 2조 2,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581조 원이 되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금 더 보면요, 실제로 이런 뉴스에 많이 퍼졌던 것보다 거의 3,000억 달러, 그렇게 보면 우리 돈으로 하면 330조, 엄청난 양의 돈이 이렇게 축소돼서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돈으로 한 2,600조 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투자가 말이죠. 그리고 2020년 국가별 GDP 상위 10개국 수치를 좀 했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강한 나라임을 확인해 주는데요. 우리나라가 20년 GDP가 1조 5,900억 달러, 이제 9위 캐나다 1조 6천억 달러, 8위 이탈리아는 1조 8,482억 달러 수준이고요. 7위 프랑스가 2조 5,514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7위 프랑스와 8위 이탈리아의 지난해 GDP 사이 정도에서 이번에 규모 부양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지난 한 해 국내에서 총 생산했던 그런 부가가치 수준의 부양책을 지금 미국이 내놓는 것이고요. 이 규모가 이걸 보면 엄청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들의 지난해 GDP가 보면요, 20조 8천억 달러.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GDP의 10% 수준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요, 숫자를 보면 좋겠습니다. 기반 인프라 시설 투자에 6,210억 달러. 그래서 1,150억 달러는요, 고속도로나 국도 등 개조, 그리고 주요 다리,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억 달러 도로 안전성 제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50억 달러가 현존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케 하기 위해서 에이전시를 확대한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00억 달러는 철도 부문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근데 1740억 달러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계에도 영향력이 클 것인데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밀고 있는 거니까 미국도 한다는 식으로 해서 경쟁각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물론 친환경 부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겠지만 중국이 치고 오는 상황에서 이 미국도 이렇게 확실히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180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만 대의 디젤류 차량 교체하고요. 최소 20%의 스쿨버스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구체적인 사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250억 달러는 공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공항이니까 터미널이니까 공항이 될 것이고요. 수리를 하고 항공 여행 시에 차량이 불필요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70억 달러는요. 수로나 항만, 내륙 등의 물류 시스템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6,500억 달러는 주택, 복지 등 부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130억 달러, 200만 주택 건설 및 제공, 그리고 최소 50만 호의 중산층 이하 주택 건설하고 재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주택 개선에 400억 달러, 그리고 1,110억 달러가 식수 정화하는데 450억 달러가 이제 납관이나 서비스 라인 교체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000억 달러는 신규 공립학교 설립 및 증축, 120억 달러 지역 전문대학 투자, 250억 달러 아이 돌봄 시설 환경 개선, 180억 달러 재향군인 병원 및 클리닉 현대화 사업, 100억 달러 연방정부 빌딩 개조 수리. 이거 정책을 보면요, 우리나라 중국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하는 일이 다 비슷하겠지만요, 굉장히 우리나라 중국과 비슷한 흐름에서 국민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말이죠. 네, 돌봄 경제라는 부분은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재택 지역사회 기반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역량 제공, 근무 환경을 개선한 것도 포함이 됐는데요. 임금 인상, 복지 수준 제고, 그리고 R&D, 제조업 훈련 등에 5,8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텐데요. 엄청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5,800억이면 1,100원을 곱한다고 해도 630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0억 원이 R&D 부문, 그리고 또 여기 빨간색 제가 표시한 것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보아 그쪽도 BOFA도요, 이 반도체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500억 달러, 55조 정도 반도체 제조 부분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력이 없어서 중국이 완전 시가 말라가고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확실하게 1등 국가로서 이 약점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리고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최소 100만 명의 등록된 견습생을 둬서 이 2배 수준으로 늘릴 거다. 그런 인력들을 이제 과학과 기술 부문 인재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lan would double the number of registered apprenticeships to more than 1 million and invest in a more inclusive science and technology workforce. 이 부분도 굉장히 중국과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1등, 2등 국가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정도로 날선 각을,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이런 정책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금 정책을 정비하는 것도 그러니까 큰 정부의 기조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년 동안 신규 재정 지출이 2조 달러 수준이고, 근데 지금 제한된 세금 인상분이 15년 이상 수준이 됐을 경우에 이 재정 지출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고요. 법인세가 이제 현행 21%에서 트럼프 정부가 21% 낮춰둔 것 이제 28%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최소 세액을 13%에서 21%로 8%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들을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쪽으로 이제 강요하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책은요, 화석 연료 회사들에 대해서 세금 우대 정책을 해줬었는데 이제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The proposal ends federal tax breaks for fossil fuel companies라고 소개됐고요. 이 친환경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미국 회사들의 조세 피난지 등록을 방지하는 영향이 있다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Workers' Rights에서 노동자의 권리 신장, 노조 구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노조가 후원하는 일자리 창출 특히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이 계획 발표하면서요, 유니언 프렌들리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노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바이든 부양책 패키지는 대부분 친환경 인프라 사업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Much of Biden's spending package focuses on green infrastructure and job creation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용 그리고 친환경 이 부분으로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백악관은 자동차 업체들에게 배터리,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직원들을 고용하라. 그리고 그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묵적인 그런 암묵적인 강압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투자를 늘려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이제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그 기가 팩토리에 이제 고용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트위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도 듭니다. 네, 소비자들에겐 세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미국산 전기차 구매를 유도한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주의를 하는 것인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이렇게 국제질서 따라라고는 하는데 미국도 실제로 직접 정책적으로 밝힌 걸 보면은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호주의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적인 부분 말이죠. 그래서 기후 친환경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 40%는 그대는 투자 부분은 낙후된 지역사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공시설 보수 개조는 기후재난으로 야기되는 수십억 달러 손실을 줄일 것이라고 또 소개했고요. 350억 달러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부문, 이렇게 산업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도 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특이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팍스 뉴스는 친트럼프였으며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기조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TV조선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 그런 쪽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 정부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반발 심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Biden dog poops on White House floor. 친트럼프이고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팍스 뉴스는요. 바이든의 개가 자기가 키우는 개가 될 것입니다. 애완견인데 거의 덩치가 큰 개가 백악관 바닥에 똥을 쌌다고 뉴스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것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분히 의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그런 계획, 정책은 그런 똥이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족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미 경제 매체 CNBC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바이든 인프라 투자 최대 수혜주는 건설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한 내용 분석 자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5G 친환경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종이 최대 수혜라고 소개했는데요. 방금 보셨던 내용처럼 수치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분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0대, 좋아요 860, 싫어요 3000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1대3으로 언론이 이제 갈립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족인 사람이 3명, 만족한 사람이 1명입니다. 25%는 만족, 75%는 불만족. 역시 이런 큰 정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반발감, 그리고 증세에 대한 부분의 반발감이 상당한 걸 이렇게 이제 여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가지로 한번 보면서요, 요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merican Jobs Plan이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고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 그래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 7%포인트 상향 조정한 28%, 그리고 글로벌 세율 최소 13%에서 21%로 8%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
그리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지만 유튜브에서 올라왔던 보면은 여론은 좋아요 1, 싫어요 3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첫 번째 2조 달러 투자에 이어서요, 휴먼 인프라라고 해서 휴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투자가 2조 달러 또 예정돼 있습니다. 두 단계 총 4조 달러 수준이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부양책입니다. 두 번째 발표에는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의 민심이 더욱 갈리고 더욱 분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지난해 GDP가 2조 5,500억 달러, 이제 세계 기준하면 7위고요. 이번에 나온 대규모 부양책이 이 프랑스 다음에 지난해 GDP 7위의 다음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기록했던 GDP의 기준하면 10%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2030년까지 50만 곳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투자를 대폭 늘렸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그런 업계에 굉장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테슬라가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는 시기인데 테슬라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이 전기차 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일장에서는요, 중국 전기차 3총사가 중국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기차 호재 소식에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전기차 업체의 고용을 장려한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늘려라는 식의 압박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D와 제조업, 견습생 양성 등의 5,800억 달러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거의 630조, 640조가 되는 돈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R&D라는 것은 혁신 기술이 될 것입니다. AI 그리고 스마트 클라우드, 전기 자동차에서 스마트카, 여러 부분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될 것이고,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요,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요.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이 잘 못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요, 반도체 시장 더욱 이렇게 생태계를 더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반도체주 호재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친노조 성향을 이제 여실하게 드러냈던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5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요,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산업의 그런 부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또 모읍니다. 저는 그런데 트럼프와 다를 것이 뭔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엄청 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인들은 거의 비슷하구나. 자신의 세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헛된 구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프라 투자로 어려운 시기 이겨내는 것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질서 공정한 거래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미국인데요. 근데 이 정책은 뭔지 조금 의문시가 되긴 합니다. 보호주의고요. 자기 나라를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라. 미국이 어려우니까 돌아와서 세금을 많이 내라.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조금 힘든 사람들 위해서 더욱 이제 돈을 더욱 내서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런 식인데 이게 공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시 되고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약육강식이고요. 명분은 사기이고 국력이 정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에게 날을 세우는 것은요, 단순히 1등자리가 위협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을 보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예전에 봤던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정책이 아닌가 할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5가지는 너무 많았고요. 그냥 키워드로 해서요,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바이든이 발표했던 내용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이 발표했던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은요, 일자리 고용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으로 방점이 찍혔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부문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중국이 잘 못하는 그런 반도체에 있어서 적극 투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전기차 부분에서 미국 전기차 사면은 이제 보조세를 주든지 해서 세금 혜택 줄 테니까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 사라. 그리고 전기 자동차 업체들에는요, 고용을 많이 늘려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줄 테니. 그러면서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보호주의 경향이 굉장히 물씬 드러났던 정책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혁신 기술을 강조하는데 엄청난 630조,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것에 따르면 기억을 하면요, 혁신 기술인데 R&D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AI 부분에서 중국이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 중국이 2028년, 2030년 전후로 해서요, GDP가 미국을 뒤집는다니, 1등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요, 미국이 아무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혁신 기술 부분도 중국에 줄 수 없다. 그러면 세계 1등 자리를 뺏기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또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친노조, union friendly, 그리고 부유층에 대해서 세금을 늘린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한다. 근데 재정을 이렇게 적자 재정을 쓰는데요,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어떤 부채가 될 것이니까요, 지금 이 정책이 제대로 되는 건 맞는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겐 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4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요, 우리 적자, 그러니까 부채, 국가 부채 수준이 상당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이 적자, 그런 국가적인 부채의 어떤 부담감, 자유롭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보통은 종목이나 시황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 정책, 경제 정책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긴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미국의 흐름 파악하면은 글로벌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더 쉬워지니까 그래도 여유를 갖고 한번 살펴보시고 그 요약된 부분만이라도 보시면요, 제가 확신컨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4월 이제 활기차게 맞으시고요. 4월 이제 발전하는 한 달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